안녕하세요. 오승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구조론 제4강 절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이 4강 절의 개념은 1강에서 배웠던 용어 정리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강에서 용어 정리를 배우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2강 문장의 형식을 배웠을 때 기존에 그냥 암기하던 것에서 암기가 아닌 이해의 영역으로 문장을 볼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오늘 이 4강 절의 개념에서 배우는 개념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5강, 6강, 7강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구의 개념하고 한번 비교해서 복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3강에서 구의 개념을 학습을 했는데 구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했던 개념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없어야 된다. 이게 기본 개념이었고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해서 세 번째 개념을 알면 고등 개념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무슨 기능을 더한다? 품사적 기능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품사적 기능. 원래 우리가 8품사가 있었는데 제가 9가 되면 품사가 3개로 줄어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게 바로 구의 종류 3가지가 됩니다. 명사구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명사 플러스 구, 즉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명사하면 떠오르는 게 주어, 목적어, 보어였기 때문에 즉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구를 우리가 명사구라고 3강에서 학습을 했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게 뭡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명사만 보지 마세요. 명사구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게 명사절 아닙니까? 조금 긴 명사가 명사구였다면 아주 긴 명사를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절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똑같습니다.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있다. 어때요? 구와 다른 게 뭡니까? 구에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없는 걸 구라고 얘기했다면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절 또는 독립절의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구의 심화 개념이 뭐였습니까? 품사적 기능을 할 수 있다가 바로 구의 심화 개념이었는데 여기는 아직 뭐가 없습니까? 예, 품사적 기능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더 해봅시다. 여기에 품사적 기능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고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우리가 절 또는 독립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기능을 더한다? 예, 품사적 기능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학교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 유명한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고급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종속절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종속절의 개념을 이제 배웠습니다. 종속절은 알고 봤더니 뭐더라? 품사적 기능을 하는 절이었던 겁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단어에 주술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품사적 기능을 더하는 절을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배운다? 종속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속절의 정의는 뭐다? 품사적 기능을 하는 절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류를 한번 알아봅시다. 구가
품사적 기능을 했을 때 팔품사에서 삼품사가 돼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었듯이 절도요. 몇 품사가 되겠습니까? 삼품사가 되겠죠. 그러면 명사가 있었고 명사구가 있었다면 뭐도 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슨 절?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무슨 절도 있겠습니까? 형용사절도 있고요. 세 번째 무슨 절이 있다? 부사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명사절입니까? 제가 쪼개라고 얘기했지? 명사절은 명사 플러스 절이 되는 겁니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절. 그럼 뭐가 형용사겠습니까? 형용사 플러스 절.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명사를 꾸미는 거죠. 근데 무거운 건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됩니다. 명사 뒤에서 꾸미는 긴 절을 우리는 형용사절. 그럼 부사절은 뭐겠습니까? 부사 플러스 절. 생략이 가능한 절이 부사절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문장을 수식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모양이 바뀌어도 뭐는 바뀌지 않는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갑니다. 명사하면 떠오르는 게 주어, 목적어, 보호인데 우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명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명사구도 있고 명사절도 있더라. 형용사도 마찬가지고요. 부사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절의 개념에서 도출되는 종속절의 개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종속절의 개념과 종류입니다. 방금 제가 절의 개념을 하면서 품사적 기능을 더한 것이 종속절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념, 절의 품사적 기능을 더하는, 즉 품사적 기능을 하는 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품사적 기능을 하는 절. 그러면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1강에서 팔품사를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몇 개가 있었습니까? 8개를 해서 우리가 팔품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3강에서 구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품사가 품사끼리 결합해서 구라는 단위를 형성하게 되면 자, 팔품사에서 몇 품사가 된다? 3품사가 된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부했던 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라. 그래서 명사도 있지만 조금 긴 명사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뭡니까? 아주 긴 명사죠. 팔품사였던 것이 구와 절이 되는 거죠. 구와 절이 되면 몇 품사로 바뀌게 된다? 네, 3품사가 되는 거잖아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었다면 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명사절, 두 번째 형용사절, 그리고 세 번째 부사절이 있는 거죠. 뭐가 명사절입니까? 명사 플러스 절, 즉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절. 뭐가 형용사절입니까? 형용사 플러스 절. 형용사의 본질이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명사를 꾸미는 절. 무거운 건 뒤로 가야 되니까 명사 뒤에서 꾸미겠죠. 세 번째 부사절. 부사 플러스 절. 생략해도 되는 절. 이걸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종속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는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속이란 말이 뭐죠? 종속은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세 개는 단독으로는 쓰일 수가 없어요. 메인이 되는 주절에 포함이 돼서 일부가 되는 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부가 되는 절. 자, 근데 여기서 별표를 수억 개를 쳐도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더 나타납니다. 별표 몇 개? 수억 개. 단, 모든 종속절
앞에는 반드시 종속 접속사가 나와야 한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종속 접속사의 개념을 가지고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즉 시험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쓰는지 못 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서술형의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복잡한 개념들이 자꾸 나와서 여러분들이 외울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 종속 접속사도 또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접속사. 두 번째, 관계사. 세 번째, 의문사가 있는 겁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종속 접속사의 종류가 몇 개라고요? 요거 세 개입니다. 요거 세 개.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여기 보세요. 모든 종속절 앞에 종속 접속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종속절이잖아요. 그럼 이 앞에 요 자리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속 접속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류가 요 세 개니까 요 세 개 뒤에는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절이 나오는지도 이미 벌써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접속사 뒤에는요, 무조건 뭐만 나온다? 명사절과 부사절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사 뒤에는 명사절과 형용사절 외에는 나올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의문사 뒤에는 오직 뭐만 나온다? 네, 명사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뒤에 나오는 종속절 중에서 지금 중복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명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명사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명사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명사절을 우리는 5강에서 학습하게 되고요. 이 형용사절을 6강, 그리고 이 부사절을 우리는 7강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용어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굉장히 낯설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쓰다 보면 저절로 입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종속절 제1탄 명사절이 5강, 제2탄 형용사절이 6강, 그리고 종속절 제3탄 그게 바로 마지막 부사절 7강,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조론 1강에서 10강까지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강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몇 강? 5강 명사절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